혹시 마트에서 물건 하나 집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계시진 않나요? 남들은 주식으로 얼마를 벌었네, 부동산으로 얼마를 벌었네 하는데 왜 내 통장은 늘 밑빠진 독처럼 월급이 스쳐 지나가기만 할까요? 정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건 여러분이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부의 계급도에서 지금 내가 몇 단계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1단계에 있는 사람이 7단계 부자의 기술을 따라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통장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드릴 겁니다.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당장 오늘 밤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진짜 지도를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계급도, 바로 부의 7단계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왜 누구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통장이 늘 비어 있고, 왜 누구는 자면서도 돈이 불어날까요? 이건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게임의 규칙 속에 사느냐의 문제죠. 우리가 게임을 할 때 내 캐릭터의 레벨을 알아야 다음 사냥터를 정할 수 있듯이 경제생활도 현재 내 위치를 정확히 알아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머릿속에 안개처럼 쌓여있던 막연한 불안감을 내가 지금 이걸 해야겠다는 선명한 확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1단계, 생존 단계는 단순히 돈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뒤처진 기분을 느끼고 마트 가판대 앞에서 물건 하나를 집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며 식은땀을 흘리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비유하자면 여러분이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데 항아리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물을 부어도 물은 고이지 않고 바닥으로 다 새어버리죠. 월세, 공과금, 지난달에 사용한 카드값, 그리고 당장 오늘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합니다. 이때 무작정 저축만 해서는 밑빠진 독을 막을 수 없습니다. 빚이 있다면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자가 가장 비싼 빚이 아니라 가장 액수가 적은 빚부터 갚아나가세요. 작은 빚 하나를 완전히 없애는 성취감이 다음 빚을 갚을 에너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들이 말하는 빚 눈덩이 효과입니다. 이 에너지를 동력 삼아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단돈 5만 원이라도 다른 통장으로 강제로 옮기는 자동이체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 의지력을 믿지 말고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것이 1단계 탈출의 신호탄입니다. 이 고비를 넘기면 드디어 2단계 고군분투 단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제 항아리의 구멍은 어느 정도 메웠습니다. 굶지는 않고 월세도 제때 냅니다. 남들이 보기엔 평범한 직장인처럼 보이죠? 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타들어갑니다. 왜일까요? 바로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달 월급이 딱 맞춰서 나갑니다. 만약 다음 달에 갑자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무급 휴가를 가야 한다거나 예상치 못한 목돈이 들어간다면 바로 1단계로 굴러떨어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얇은 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것과 같죠? 여기서 속도를 내려면 엔진을 키워야 합니다. 절약은 기초지만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몸값을 올리거나 퇴근 후 작은 부업으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추가 소득, 즉 파이프라인을 만드세요. 아끼는 건 한계가 있지만 버는 건 한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최소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이라는 숫자를 목표로 비상금 펀드를 만드세요. 이 돈이 모이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투자를 잠시 미루는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비가 올 때를 대비해 아주 기본적인 비상금을 모으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불안을 확신으로 바꿔줄 첫 번째 미션입니다. 두 번째 단계를 무사히 지났다면 이제 3단계, 안정 단계에 접어듭니다. 여기서부터는 삶의 질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항아리에 드디어 물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의 가장 큰 특징은 비상금의 존재입니다. 차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냉장고가 멈춰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비상금에서 꺼냈으면 되겠네 하고 덤덤하게 대처할 수 있죠.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가 통장에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2단계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수준 인플레이션입니다. 많은 분이 소득이 늘어난 만큼 차를 바꾸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며 지출을 늘려버립니다. 소득은 늘리되 생활 수준은 일부러 한 단계 낮게 유지하세요. 그 차액만큼 자산이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또한 이때부터는 현금을 은행에만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의 2만 원과 지금의 2만 원은 다릅니다. 은행에만 돈을 넣어두는 건 안전한 게 아니라 천천히 가난해지는 길입니다. 내 구매력을 지키기 위해 진짜 자산을 사야 합니다.
만정의 울타리를 넘어섰다면 다음은 4단계 안전 단계로 올라섭니다. 이전 단계가 소나기를 피하는 수준이라면 여기는 튼튼한 집안에서 창밖의 폭풍우를 구경하는 수준입니다. 2단계에 이르면 생활비의 몇 년치가 자산으로 쌓여 있거나 보험과 연금 같은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설령 오늘 당장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다음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소 1, 2년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파트너는 바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매달 50만 원씩 연 8% 수익률로 10년을 모으면 9천만 원이지만 30년을 모으면 7억 원이 넘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간이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 즉 복리의 마법을 하루라도 빨리 켜는 것이 2단계의 핵심입니다. 주식 배당금이든 월세 수익이든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내 통장에 꽂히는 구조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에 여유가 생기니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집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느 정도 자산의 성벽을 쌓았다면 이제 많은 분의 꿈인 5단계 독립 단계를 만나게 됩니다. 요즘 유행하는 파이어족이 바로 2단계에 해당합니다. 독립 단계의 정의는 명확합니다. 나의 자본 수익이 나의 한 달 생활비를 앞지르는 상태입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부터 영원히 일을 하지 않아도 지금의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노동은 선택이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은 계속하지만 돈을 벌기 위해 억지로 고개를 숙여야 하는 일은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가격표를 보지 않고 장을 보고 가고 싶은 곳이 생기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 그것이 독립의 매력입니다. 2단계의 사람들은 이제 돈을 더 버는 법보다 새어나가는 세금을 막고 내 돈이 엉뚱한 곳에 투자되지 않게 울타리를 치는 관리법에 집중합니다. 마치 농부가 수확한 곡식을 창고에 잘 쌓아두고 쥐가 파먹지 못하게 감시하는 것과 같죠. 독립을 넘어선 이들에게는 6단계 자유단계라는 더 높은 차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수준을 넘어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1년 내내 여행을 하거나 고품격 서비스를 누리며 이동하고 머무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진짜로 누리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내 인생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 즉 내 인생의 리모컨을 온전히 내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2단계의 부자들은 의외로 검소합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자라는 것을 온 세상이 알고 내 스스로 확신하기에 굳이 비싼 로고로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들에게 돈은 이제 공기와 같습니다. 숨 쉬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충분하고 당연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지막 정점은 바로 7단계 풍요 단계입니다. 전 세계 0.1% 미만의 영역이죠. 2단계에서 돈은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투표권이 됩니다. 내가 어떤 공장을 짓느냐에 따라 수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내가 어디에 기부하느냐에 따라 없던 병원이 생기기도 하죠. 개인의 욕망을 채우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위대한 자산가들이 재단을 만들어 질병 퇴치에 힘쓰거나 기부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풍요 단계의 사고방식 때문입니다. 게임으로 치면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 맵을 직접 만드는 제작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에게 보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부의 7단계를 쭉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계신가요? 혹시 나는 아직 초기 단계인데 하며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부자가 되는 과정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한 계단씩 올라가는 계단과 같습니다. 한꺼번에 서너 계단을 점프할 수는 없지만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한 계단의 차이가 여러분이 느끼는 삶의 무게를 절반으로 줄여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 속에서도 누군가는 단계가 내려갔고 누군가는 오히려 단계를 높였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숫자를 보고 판단했는가 아니면 무서운 소문에 굴복했는가입니다. 시장이 흔들릴 때일수록 중심을 잡으세요. 지금 당장 대박 수익률을 쫓기보다 내가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필요한 비상금은 얼마인지, 내가 메워야 할 지출의 구멍은 어디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당장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의 레벨업 체크리스트 3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 나의 항아리 상태 확인하기입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열어보고 내가 갚아야 할 빚 중에서 가장 액수가 적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그 빚을 0으로 만드는 것에만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빚 눈덩이 효과의 시작은 아주 작은 승리부터입니다. 둘째, 엔진의 크기 점검하기입니다. 지금 내 월급 외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스스로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보세요. 안 쓰는 물건을 파는 것도 좋고 내가 가진 작은 지식을 나누는 것도 좋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을 늘리는 엔진을 켜는 것이 2단계를 탈출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셋째, 복리 스위치 켜기입니다. 아직 투자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소액이라도 좋으니 자산을 사보는 경험을 하세요. 은행 예금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오르거나 배당을 주는 우량한 자산에 돈을 묻어두는 것입니다. 공유의 마법은 얼마나 많이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복잡한 경제 흐름은 저희가 읽고 쉽게 풀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과 지갑에만 집중하세요. 오늘 전해드린 체크리스트 중 하나라도 실행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첫걸음을 저희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